가서 간식 살 때 과자 몇 개 사는 거야? 3개. 아니야, 과자 하나 사는 거야. 과자 하나랑 과일이랑 김밥 살 거 요렇게 사는 거야. 과자 몇 개? 3개. 하나. 그저께는 마트에서 장난감을 샀는데 어제는 서점에 갔더니 또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오늘 다이소를 갔더니 또 사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 경제 개념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혹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다 사주자니 경제 개념이 너무 없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고 또 안 사주자니 어떨 땐 사주고 어떨 땐 못 사는 거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아이가 사달라고 울고불고 떼쓰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고민도 되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 경제 개념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감각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4에서 7세부터 경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발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4에서 7세가 경제 교육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일단 소유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지고요. 수학적인 탐구 능력, 사고력, 즉 인지적인 부분도 활발하게 발달하기 시작하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강조하는 자기조절력을 키우고 실천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 경제 개념 어떤 것부터 가르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돈은 물건과 바꿀 수 있는 도구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돈은 그냥 마법처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을 낭비하게 되면 진짜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사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두 번째는 모든 걸 살 수 없다는 것,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트나 서점에 가면 아이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거야 떼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저께는 마트에서 장난감을 샀는데 어제는 서점에 갔더니 또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오늘 다이소를 갔더니 또 사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반드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 이걸 사면 저건 못 사는 거야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아이도 정말 수도 없이 떼를 쓰고 들어눕고 했던 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저는 아이가 만 2, 3세 때부터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면 항상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과자는 한 개만 살 거야.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날에도 오늘 사고 싶은 게 많아도 장난감은 딱 한 개만 골라서 살 수 있는 거야를 경험시켜줬거든요. 가서 간식 살 때 과자 몇 개 사는 거야? 3개. 아니야, 과자 하나 사는 거야. 과자 하나랑 과일이랑 김밥 살 거 요렇게 사는 거야. 과자 몇 개? 3개. 하나, 음료 하나 요렇게 사는 거야. 그 결과 만 4세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 작은 장난감이지만 그럼에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20분 가까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거 세트야? 아니? 이거 붙어있는 거야? 어. 뭐 할 거야? 이건 아빠가 만들어줘. 만들어 줄 건데 그 중에서 뭐 할 거야? 골랐어? 천천히 골라. 나 숫자는 다 배웠어. 안 할래. 이거 할래. 그래? 일단 나 다 배웠어. 알겠어. 됐어. 집에 있어? 오케이, 보여줘 어떤 건지. 자, 세 번째는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물은 필요한 거고 장난감은 갖고 싶은 것, 밥은 필요한 거고 좋아하는 캐릭터의 키링은 갖고 싶은 거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진짜 필요한 걸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개념이 잡히겠죠. 자, 네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 금액에 맞춰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특히 요즘은 부모도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게 아니라 카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금액에 맞게 구매를 해야 한다는 모델링을 일상에서도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용돈이라는 걸 주는데 그 돈 안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정해서 기회를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00원인데 8,000원짜리가 갖고 싶어도 절대 8,000원짜리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시켜주고 있어요. 그거 할 거야? 근데 그거는 12,000원인데 윤희는 1,000원짜리가 6장이 있는데 얘는 12,000원이라서 12장이 필요해. 그럼 이거 다음에 맞아. 그래서 윤희가 6,000원 가져왔으니까 6,000원 안에서 살 수 있는 걸로 고르자. 알았지? 지금은 절대 살 수 없지만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야겠죠. 5번째, 지금 안 사고 돈을 모아두면 큰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다림과 계획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저축의 기본이 되겠죠. 기다림이라는 건 작은 돈이 모이면 더 큰 돈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건데요. 평소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건 바로 용돈이에요. 매일 해야 할 일을 마쳤을 때 100원을 주는데요. 이 100원을 매일매일 받아서 저금을 해요. 그러면 10일이 지나면 1,000원이 되고 한 달이 지나면 3,000원이 되니까 그 안에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도록 합니다. 1,000원을 모았을 때는 다이소나 편의점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3,000원을 모으면 좀 더 비싼 걸 살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실천하고 있는 건 사용할 수 있는 돈과 모아야 하는 돈을 구분시켜주는 겁니다.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나 어른들께 받는 큰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돈에 넣어두고 작은 금액을 뺀 큰 돈은 모아야 하는 돈에 넣어둡니다. 평소 100원씩 모아두는 것과 용돈을 받은 돈 중 사용할 수 있는 돈에 모은 돈은 뭐 티니핑 책을 사거나 키링을 사거나 장난감이 사고 싶을 때 사도록 하고요. 지출하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은 통장에 넣어 은행에 보관하는 것으로 저축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아이는 돈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절제하는 법도 배울 수 있거든요. 보통은 안 돼, 못 사 라고 하면 엄마 미워, 사줘 로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돈에 대한 개념을 알면 엄마가 안 사주기 때문이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왜 살 수 없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사고 싶은 걸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국 건강하게 독립해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최종 목표가 될 텐데요. 여기서 독립은 3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독립, 그리고 정신적인 독립,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독립. 우리는 아이에게 반드시 이 건강한 경제관념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강한 경제 습관을 갖도록 일상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어야 하는 겁니다. 경제관념은 절대 한순간에 가르침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경제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요. 이건 돈 낭비야. 대신에 이게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봤어? 라고 묻고 그 물건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엄마가 돈 없어서 못 사. 대신에 이건 우리가 계획했던 게 아니니까 다음에 계획해서 다시 결정해보자. 용돈은 엄마가 결정해. 모든 돈의 결정권을 엄마가 갖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면 경제 감각이 더 잘 자란다고 하니 이것도 한번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경제놀이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놀이는 마트 놀이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친근한 장소이면서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장이잖아요. 마트 놀이를 하면서 이건 얼마예요? 아, 이거 너무 비싸서 제가 살 수가 없어요. 3,000원인데 5,000원 주셨으니까 거스름돈 2,000원 받아가세요. 가격과 교환, 우선순위를 배워갈 수 있겠죠. 종이를 잘라서 돈을 만들어 보는 것부터 놀이가 될 수 있으니 마트 놀이 장난감 안 사셔도 실천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놀이는 저금통 만들기입니다. 아까 사용할 수 있는 돈과 모아두는 돈을 구분해서 둔다고 했잖아요.
있잖아요. 그냥 저금통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아이와 직접 저금통을 만들어서 돈의 용도에 맞게 구분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지출이 가능한 돈과 저축해야 되는 돈을 스스로 관리해보는 경험도 시켜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놀이는 그림카드 분류입니다. 다양한 그림카드를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과 갖고 싶은 물건을 분류해보는 겁니다. 규칙은 두 개 다 갖고 싶어도 우선 필요한 걸 먼저 고르는 겁니다. 분류 후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대화를 통해서 물건을 선택하고 살 때도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습관을 형성해 줄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놀이는 보드게임입니다. 최근에 아이와 즐기고 있는 건데요. 부루마블 쉬운 버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지불하고 장소를 사고 주인이 있는 장소에 걸리면 그만큼의 또 돈을 지불하고 주어진 돈을 관리해보는 게임인데요. 물론 보드게임을 경제교육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서 돈을 내고 사고 팔고 수익이 생기는 등 이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 개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4에서 7세부터 실천 가능한, 실천해야만 하는 기초경제교육에 대한 방법을 좀 자세히 공유해 드렸는데요. 혹시 아이와 해보았던 경제 놀이가 있거나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들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